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FOMC 미팅이 있는 주입니다. 자, 시장은 장이 바뀌면서 긴장감과 경계감을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향후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지난주 상황들을 간단하게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CPI, PPI를 중심으로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비교적 잘 마무리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표는 공식적인 정부 지표는 아니지만 거시경제 방향성을 보는데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지표는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 지표가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경기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거기다가 5년 인플레이션 예상도 이전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전보다 기대감이 줄면서 신중한 조치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연내 금리 3회 인하 관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이 그 전에 90% 이상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일정 부분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고요. 9월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96.4%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0bp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리 결정은 이번 주 목요일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 결정 이후에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요일에도 중요한 지표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네, 지난주 현물 ETF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갔고요. 이더리움도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유의미한 물량들이 순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였고 순유출을 기록한 ETF 상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 창립자인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표를 공유했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장사 중에서 12개 기업이 지난 7일 동안에 보유량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상위 100대 상장 기업이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중요한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DAT 전략, 즉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전략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온체인 지표상으로 과열된 시그널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오프체인 이벤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온체인 관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온체인 관점을 넘어선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이 강세와 약세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요, 현재 중립 구간인 50을 넘어서 60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보다 매수 압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대략 55에서 60% 이상을 유지할 때 강세 구간으로 보고요. 45에서 50% 정도를 보일 때 약세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는 강세 모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랠리 매수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는 70에서 80%를 넘어서는 구간을 일반적으로 과열 구간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추가 상승 동력은 지표상으로는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구조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 구조가 0.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상승 편향 구간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고 강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긍정적인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두 개의 지표가 강세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컨트의 종합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세장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10개 강세장, 약세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총 10개의 지표 중에서 현재 2가지 정도만 뚜렷하게 강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세 시그널을 보이는데, 현재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수익 마진 지표와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 지표가 녹색으로 변화하면서 강세로 갓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세로 완전하게 전환이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8대2에서 6대4로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는 약세 시그널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0가지 지표가 모두 다 강세장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과,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재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시장의 과열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2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이 확인은 기본적으로 IFP라고 하는 지표를 많이 봅니다. 시장의 자본이 파생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여전히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파생상품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자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투입이 되면서 레버리지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개인 투자자 수요를 확인하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 수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30일 수요 변화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음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이렇게 높게 형성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국면들을 볼 수 있고, 현재는 마이너스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매수세와는 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실현 손익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반등장에서 비트코인의 실현이익 지표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3,000BTC 정도의 실현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2번의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역시나 낮은 수준입니다. 즉,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매도 압력이 작년 고점 대비로는 높지 않다는 겁니다. 즉, 주요 투자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앞서 지표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과 중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표들이 일정 부분 엇갈리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지표들을 우리 크롱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마인드에서 제공하는 변동성 프랙탈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30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데요. 30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이기 위한 전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국면들을 보여왔습니다. 즉, 변동성이 다가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현재는 20을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구간이고, 그만큼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앞서 지표들과 더불어서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MVRV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비트코인 MVRV 지표가 2023년 말경을 이후로는 흐름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상승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국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대세 상승장 랠리에서는 최고점이 3.7 이상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는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도 2.8 정도를 경계로 해서 조정 국면들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2.4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양상들이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포물선 랠리의 상승이 이어졌는데 현재 시점은 포물선이 아닌 계단식으로 차츰차츰 상승하는 국면들이 보이면서 MVRV 지표도 그만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2.4를 주목해야 되고 작년까지 고려했을 때는 2.8 정도를 중요한 구간으로 봐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은 그 구간들보다도 더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채굴자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굴자들의 거래소 입금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도를 줄이고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채굴자들도 매도를 멈추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채굴 해시레이트가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채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미나이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상장 첫날 24%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됐다는 것은 주류 금융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받을 수 있고 제도적 신뢰가 강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재무전략 추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으로 한번 확대를 해봤을 때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지난주 동안에 갤럭시 디지털은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매집했습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총괄이 미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 자산으로 보유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국면에 놓여 있지만 이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이죠.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서 에이즈가 자산시장 강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반까지도 경제 부양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돈 인세는 시작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투자 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결국 시장의 변화들을 단기적인 변동성에 집착을 하는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에 중점을 두는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은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시장을 강력하게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 현재 가격 구간 상단에 매도벽이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형성된 구간은 120K에 두텁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주요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관망 관점을 가져가다가 다시 매도세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꾸준히 매도 관점을 가져갔던 빨간색이 반등의 국면들을 보이고 있고 녹색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전체 주문량 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소폭 우위를 점하는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후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양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격 추이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봉 마감을 앞두고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52평선 상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52평선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도 다소 꺾이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평선보다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립 구간인 50보다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MACD 상으로도 강세 국면이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미팅을 앞두고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중요한 변곡점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현재 숏포지션 밀집도가 더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 현재 숏포지션은 116.8K에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롱포지션은 114.9K에서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 청산하고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52평선을 테스트할 수 있고 앞서 강조드렸듯이 이 구간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22평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면서 정배열로 전환하는지 여부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